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6년 7월 7일 오늘 행운의 럭키 세븐의 날인데도 시장은 럭키 세븐이 아니라 개판 세븐이 됐습니다.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을 무조건 버티냐 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어이없이 빠진 날에는 투매에 동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늘 최근에 이렇게 상담 방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제 유튜브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찐팬들이시니까 그분들에게 항상 저의 이런 신선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게 어떤 소식이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예, 실제로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작가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그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결국엔 저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최근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한 6월 달부터 느꼈던 건 모든 분들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1월부터 5월 달까지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갔으니까. 근데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니까 특히나 이제 늦게 따라 붙으신 분들이 이제 조바심이 나고 내 본전만 오면 난 무조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매수의 강도보다는 매도의 강도가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똑같았어요. 외국인들은 달로 따지면 단 한 번도 순매수가 매도보다 위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26년도 들어와서. 그러면 왜 6월달, 7월달만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질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아도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겁니다. 올라갈 거야. 반도체 좋대. 반도체 돈 잘 벌어. 반도체 앞으로 더 갈 거야. 하이닉스 200, 400 금방 찍어. 이런 마인드였는데 6월 달에 또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런 마인드였는데 점점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물론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이 담긴 담습니다만 그러니까 1월부터 5월 달에 개인이 담았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6월 달 중순부터 7월 달까지는 개인들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비싼 값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던지면 밑에 가격에서 받는 약간은 하락폭을 제한시키는 그냥 받아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탄력이 죽었다. 물론 다른 쪽으로 봤을 땐 시장이 하락한 뒤에 상승의 탄력도 하락한 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상승의 탄력이 그렇게 세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다만 너무나 급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네, 저는 조금 더 길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장은 여지없이 나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 2시쯤에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한 2시 50분에 하고 있는데 2시 초반쯤에 서킷 브레이커 결국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제대로 된 반등이 없길래 이럴 거면 그냥 서킷 브레이커 걸리자. 왜? 그냥 조금이라도 시장 안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근데 서킷 브레이커가 왜 걸릴까요? 예. 저도 정말 어디에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따 오후에 되면은 또 어떤 이제 이런 걸 매크로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또 결말을 내주실 텐데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졌다. 그 밑에 이제 나오니까 좀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일단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하나오션이 또 세게 나온 거죠. 결국엔 캐나다 잠수함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캐나다와 독일은 나토 연합으로 뭉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들렸냐면 하나오션은 독일 잠수함에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그냥 데리고 온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오션이 이 구축 사업을 탈락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빠지는 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빠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이 이거 탈락했다고 해서 이제 매도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오늘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뭐 안 받으면 되죠. 뭐 굳이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캐나다한테는 우리 메모리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뭐 캐나다가 뭐 참 얄밉죠. 왜냐면 이제 사업을 탈락시킨 거는 괜찮은데 어떤 것까지 했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합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뭐 현대자동차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수소 사업을 너네 나라한테 진행을 할게. 뭐 도대체 쇼한 거나 다름없지. 저는 캐나다 그렇게 안 봤는데 탈락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리고 뭔가 시기상으로도 어제 발표가 나온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나토 회의를 간다? 그러니까 나토 회의를 가기 전에 캐나다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캐나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독일이 잠수함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들어서 제 기억에는 북유럽의 한 국가가 독일의 전차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대밖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북유럽이 굉장히 기후 환경이 취약하잖아요. 굉장히 춥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합니다. 그 상황에서 라인메탈 전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캐나다 관계자분이 듣고 계시다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감히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 캐나다랑은 거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10만 원 깨지고 지금 8만 9천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기 자리에서 자리 잡는다면 저는 여전히 조선업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시간을 좀 할애할게요.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는 역대 최고치고 역대 최고치를 플러스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분기에 106조를 버는 회사는 전 세계에 아무 회사도 없습니다. 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뭐 맨날 따라오는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은 106조를 벌었습니다. 물론 성과급을 떼고 나서 89.6인가요? 그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그거 다 빼고 90조를 벌었잖아요. 한 개 분기 3개월 동안. 그럼 한 달에 30조를 번 거예요. 쉽게 계산하면. 근데 뭐 글로벌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1조 벌기도 힘듭니다. 근데 한 개 분기에 90조. 예. 이 90조 3분기, 4분기에 제가 봤을 때 100조 넘습니다. 파운드리가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1년 영업 이익은 350조에서 380조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면 영업 이익 대비 계산을 하면 삼성전자는 4천조는 돼야 됩니다. 시가총액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천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빠진 건 왜 빠졌을까요? 세론? 예, 단순히 세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삼성전자를 세론으로 5% 빼놨는데 거기서 주가가 더 밀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투매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숫자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잘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에도 여전히 잘 나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주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 길게 본다면 위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예, 길게 본다면요. 예, 그러면 빠지는 거를 겁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빠진 건 세론만이 아니라 투매성으로 던진 거다. 그러면 내일부터 드라마틱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건 모르죠. 내일 또 봐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오늘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도 장 마감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엉성하게 알고 계신 개인 투자자님들은 그것까지 보고 같이 내던지는 느낌이다. 저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간다면 50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실적만 보고라도 삼성전자는 4천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들 모건 스탠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 2년 전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불렸던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하이닉스부터. 그래서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또 매도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제가 그분들을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고점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는 10%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매크로를 잘 보시는 분 그리고 투자에 뭐 이렇게 뭐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고점이다. 이제는 반도체는 역시나 사이클이기 때문에 실적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됐다. 최근에는 그분들 말이 맞죠.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이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를 투매성으로 던져가지고 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지금 열차에서 내리는 건 저는 용납을 못하겠어요. 저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오늘 5% 내지 아까 10%까지 빠졌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물론 D램 값의 상승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6월달 한 장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얘네들은 올라갔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떨어진다? 그냥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냥 삼성전자는 겁먹고 파는 수급이 많은 거고요. 이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은 사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수급이 빈집이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사니까 20% 30%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숫자만 믿고 가십시오.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진 이유의 명확함은 거의 수급이라고 봅니다. 수급이고 절대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이제 버블이다. 버블이 꺼질 때 다 됐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다. 버블이라는 건요. 예전에 2차 전지 때처럼 꿈과 희망만 있을 때 버블인 거고 또 그 전에 제약바이오의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버블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은 실적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오늘같이 흔드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한 뭐 10분에서 15분 되는 이 마감 방송을 보시면서 꼭 뭐 제 말대로 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 이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은 길게 보자. 지금은 일단은 좀 다르게 얘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털려 나가야 그 다음에 또 상승 모멘텀이
올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일단 강세업종, 약세업종은 보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시장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오늘의 하락은 너무나 과하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